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멋쟁이 미스터 박이 또 멋을 한번 또 내봅니다. 모자 쓰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도 또 날씨의 어수선한 것 때문에 오늘 자전거를 타면서 보니까 개나리가 그냥 완전 활짝 폈어요. 벚꽃도 많이 폈고 또 살구꽃인가요? 살구꽃도 폈고 복숭아꽃도 폈습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주변에 너무 뚱뚱하다, 이거 살 좀 뺄 수 없어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왜 비만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체중이 1kg가 늘으면 모세혈관은 500m가 증가됩니다. 500m가 늘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다는 거죠. 500m를 피를 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만은 자세히 따져보면 영양결핍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 약 6,700, 한 6천에서 한 6, 7천만 명이 이 비만자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있어요. 위를 10%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줄이거나, 또 위장을 걷지 않고 바이패스를 또 하거나, 또 위장 내에 고무풍선을 또 넣어가지고 이 음식물 덜 들어오게 포만감 빨리 생기야, 이런 별의별 난리법석을 다 떨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실태를 보면 어린이 비만과 성인 비만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린이 비만은 세포 수가 느는 거야. 세포 수가 늘어. 이건 나중에 성인 비만으로 됩니다. 이건 살 빼기 어려워요. 그리고 성인 비만은 세포 하나가 살찌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인 비만은 살을 뺄 수 있으나 소아 비만은 나중에 반드시 성인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통째로 미국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공포의 대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하철, 버스 타고요, 거리 다녀보세요. 뚱땡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비만의 원인을 보면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인 원인이에요. 맞습니다. 많이 먹어도 비만이 돼요. 내분비 이상, 스트레스, 운동 부족, 대사장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먹는 것만 국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타는 영양소와 그 다음에 태우는 영양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주로 이루고 있고, 태우는 영양소, 이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러면 타는 영양소를 먹고 태우는 영양소가 충분하면 이걸 다 태우면 되는데, 태우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타는 영양소가 남는다는 거야. 그게 지금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장작과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 장작은 아궁이에 누웠는데 불쏘시개가 없으면 그 장작은 타지 않아요. 그게 살이에요. 비만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는 영양소는 체내에서 연소돼서 칼로리를 발생시키는 영양소로서 이것은 많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이 먹고 있어요. 태우는 영양소, 연소 과정을 돕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족하냐 이게야. 그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인조 먹을거리들이 우리 몸속에 그나마 조금 있는 이 비타민, 미네랄을 없애거나 배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과잉된 그 상태,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인의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달콤한 거,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이게 전부 다 비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비만은 영양대사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영양 결핍된 식사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기보다는 태워버리지 못하는, 즉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을 탈출하고 벗어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답은 아주 쉽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이 크랩스 박사는 먹는 음식물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연소되는지를 밝힌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뭐냐면 세포의 물질 대사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이 논문을 밝힘으로 인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양반입니다. 이 크랩스 박사. 그래서 이 크랩스 박사는 이러한 음식물의 연소 과정을 TC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정리하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클리세롤, 알코올 등 타는 영양소들이 TCA 사이클의 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물과 탄산가스 등으로 배출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이게 정상 체온이에요. 정상 체온, 면역력, 그 다음에 피지스,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먹는 음식물이 완전 연소되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비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연소가 된다면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환되어 이 살이 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이 뭐예요? 고칼로리 저영양이잖아. 이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먹는 대로 태워버리면 되지 않냐? 그거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대로 태워버리면 되는데 태우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돼서 다 태워가지고 또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가 없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안 쪄요. 그런데 충분히 공급해서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세포는 창고 속에 이렇게 가두는, 살이 찌는 비만은 없을 것이라는 거야. 왜? 태우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전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잉여 칼로리가 남지 않는다. 잉여 칼로리는 전부 다 뭘로? 지방세포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는다 할지라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비만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우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려면 그게 어떤 영양소들이냐? 비타민류 13종, 미네랄류 15종, 아미노산 8종, 기타 4종에서 40종이에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내분비 이상, 스트레스 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어디에 있냐 이게? 그게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자연 음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분을 빼서 가루로 만들어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만드는 게 이 생식이에요. 그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라면 더 왔다시지.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 먹는 사람은 비만자가 없어요. 또 이런 영양소들이 어디에 있냐? 이 소금 속에 있어요. 소금 속에. 그 양질의 소금이라고 해서 뭐라 했어요? 천일염과 주경. 여기에 천일염 속에는 85종의 원소가 있고 미량의 원소들, 영양소들이 있고 또 이 주겸 속에는 60여 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주겸과 천일염을 먹지 않고는 이런 미량의 원소들, 영양소들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지 않고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냐 이게? 그것도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미량의 영양소들은 TCA 크랩스 해로에서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효소가 없이는 우리 몸이 분해되지 않잖아요. 효소 없이 우리가 음식물을 한 끼 먹으면 그게 자연 분해되려면 8만 시간이 필요해요. 효소가 없으면. 그럼 죽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크랩스 회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브루산이 되고, 피브루산은 다시 아세틸 COA가 돼야 되고, 이 아세틸 COA는 구연산으로 변환되고, 이것은 이소구연산으로 돼야만 우리 몸속에 물과 탄산가스로 이런 것들이 분해돼서 배출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쏘시개가 없이는 이런 것들이 물과 탄산가스로 다 분해돼 가지고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몸 안에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뭘로? 지방으로 정체된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뚱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뚱뚱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만자들은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을, 그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이 뭐냐 이게. 그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그 다음에 여기 설탕이 들어간 이런 바깥에 사 먹는 음식, 편의점에 사 먹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비만을 형성하는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체내에서 기묘하게 쓰이게 하고, 즉 다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고, 에너지로 변환되며 찌꺼기로 남지 않게 하며, 그게 전부 다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노폐물을 순조롭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돼서 몸 지방세포에 살을 찌우는 거야. 그게 뚱땡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균형된 식생활, 아시겠어요? 편식하면 안 되죠. 균형된 식생활. 이 균형된 식생활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양의 밸런스,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그것은 생산 시기도 다르지만 크기 형태가 다 달라요. 크기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것은 영양소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 생식을 먹는 이유는 94종 이상 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에서 부족한 것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천일염이나 죽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충하면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이런 태우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40종보다 더 많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체질에 맞는, 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과 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이러한 음식들을 먹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고 비만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만을 해소하고 비만자를 해치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만을 예방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균형된 식생활과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줘야만 질병을 예방하고 비만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것이 비만을 해소하는 비결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식습관,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으로는 비만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식습관을 개선하는, 어떻게 화식, 지금 이 가공식품 이런 음식,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하루 한 끼 생식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하루 한 끼 이 생식과 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이러한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것을 먹지 않고는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면서 하루 한 끼 식습관을 개선하고 천일염으로 만든 이런 음식들을 병행 섭취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이 멋쟁이 미스터 박이
목청을 또 돋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목청 돋구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천한 만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천해서 건강히 살아갑시다. 화이팅!